봅시다. 그래요. 이제 10번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뭐 이제 잘 보이죠? 20번 첫 번째 줄에 뭐 px가 x의 값을 관계없이 뭐 다음 보기에 있는 등식이 다 만족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두 개가 x에 대한 한 등식이다 얘기 나오면서 그다음 뭐 비교, 대입, 연결 이런 것들을 쓰실 건데 이거 예전에 뭐 분담고에 있던 거 너희들 지금 2회독 중인 거니까 다들 친숙하게 느껴질 거야. 얘 px 일단 요 px랑 px 더하기 2를 더했을 때 2x제곱으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p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지, 그치? 얘 어차피 x 대신에 x 플러스 2로 바꿔봤자 뭐 최고차항의 차수랑 최고차항 계수 이런 것들은 건드려지지 않는 거니까 더했을 때 2x제곱이다 하면은 px는 1x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px가 1x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이니까 x제곱 나머지는 일단 아직 모르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px랑 요거 다 x 플러스 2로 바꾼 놈이랑 더했을 때 얘가 됩니다. 그래서 계수 비교 가지고 a, b를 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래식에 x자리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우리 px가 그냥 바로 나오는 형태가 되기도 하죠. 분담고 때도 그 방법을 써봤어요. 내가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x자리에 x 플러스 2 대입법을 쓰는 겁니다. x 플러스 2를 딱 집어넣으면 얘가 p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px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이 px가 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px의 식이 바로 구해질 때 두 가지 방법 다 생각해 보시고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2번도 이것도 한 번만 그 얘기만 하고 갈게. 12번 최고차항 계수가 2인 3차식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fx를 뭐 구해야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f의 마이너스 3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질문 자체가 f 마이너스 3 이제 막빠지니까 이런 것들도 쉽게 갈 수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만약에 안 풀렸다면 너희들이 요 2fx 더하기 1 얘가 x 플러스 1을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식에서 여기를 그냥 qx로 놨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그치? 이 qx로 놓을 때라는 건 몫이 관심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fx가 구해져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목 자리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2인 놈이니까 얘가 뭐 4x의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애니까 여기가 2차고요. 그럼 얘가 1차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4로 만들어지려면 이쪽 부분이 4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할 정보들 몇 개 정보 있으니까 넣으면서 a 값 구하시고 하시면 돼요. 쉽게 풀어야 되는데 좀 쉽게 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봐 한마디만 했어. 언제까지 모든 몫을 다 qx라고 그냥 대충 써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몫이 관심이 없고 알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저 식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면 어쨌든 나누는 식과 몫과 나머지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는 식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다 알아내야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13번, 14번이 이제 둘 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예요. 13번, 14번은 얼마 전에 우리 차함수 정리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잘 반영되어 있는 문제인 거고 이런 것들이 아주 퀄리티가 좋은 문제인 거지.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야.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식이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13번 같은 문제를 이제 보시면 상황을 이제 답을 풀어봤을 거니까 fx가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식 하나만 적을게요. fx가 px제곱 더하기 q의 x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축과 만나는 두 교점 a, b라고 하고요. 여기를 a랑 b라고 하고요.
다음에 y는 30. 이 30층에 있는 놈과 만나는 두 교점을 뭐라고 하면 CD라고 한대요. 여기 CD. 어디가 C고 어디가 D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분 AB와 성분 CD의 길이가 2하고 8이라고 주어진 순간 그냥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대칭성에 의해서 내가 대칭축을 이렇게 가운데를 그려보면 뭐 대칭축의 위치값은 마이너스 2p분의 q 이런 것들도 뭐 체크할 수는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 딱 남아보면 요 한 조각 요만큼 이것처럼 표시해볼까요?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4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알려줬다라는 거는 뭐 문제의 평창 계수가 그냥 끝이 나는 거지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 꼭지점으로부터 1만큼 벗어났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1만큼 벗어났을 때 요 함수값의 차이, 높이 차이가 만들어지는 길이 자체가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1의 제곱을 곱할 거니까 여기 잠깐 지우고 이렇게 와서 볼게요. 여기 자체가 1만큼 벗어났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p니까 p 곱하기 1의 제곱이어서 이 길이 자체가 p예요. 지금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그대로 길이로 써먹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꼭점으로부터 지금 4만큼 벗어났을 때 비율은 좀 안 맞긴 하지만 여기의 길이, 요 길이 자체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16p라는 얘기인 거죠. 16p 4. 요 길이 대칭축으로부터 벗어난 만큼이 결국엔 꼭지점으로부터 벗어난 양이랑 같은 거니까 지금 요 길이 자체가 16p고 얘가 p여서 요 둘의 차이인 요만큼이 15p인데 그게 30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2라는 거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오는 거죠 여기. 요만큼 자체가 15p인 거지. 15p가 0층과 30층에 30이라고 줬으니까 p값이 2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Q를 구할 건데 Q는 뭐 제일 쉬운 거 그냥 너희들이 쓸 수 있는 정보 요거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요 A와 B, 이 성분 AB의 길이 자체가 애초에 여기 우리 는 0으로 방정식 만들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이인 거지. 실근의 차이. X축과의 교점, 요 좌표 값의 차이가 지금 2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그냥 차이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밀어가시면 되겠죠.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차이라는 거 2라고 나와 있는 거죠. 2라는 거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니까요. 절대값 2분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q의 제곱 마이너스 128 q의 제곱 마이너스 128 이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가 4고 양변 제곱하면 q제곱 마이너스 128이 16이고 넘기면 q제곱이 144고 그러면 q가 플러스 마이너스 12일 건데 거기 문제에서 q가 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q는 마이너스 10이다. 음수라고 되어 있는 거 맞나? 음수인가? 음수라고 되어 있나? 그죠? 단조건에 q가 0보다 작다. 여기서 두 개가 나오니까 q를 하나로 결정 지어주기 위해서 그런 단조건까지가 있었던 거죠. 여기는 q가 마이너스 10이다 해서 이 방정식, 이 함수식을 다 밝혀냈으니까요. 이제 fx에 대해서 뭘 물어보든 간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p랑 q의 곱이에요.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함수 논리, 이 길이 관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모든 이 길이 관계조차도 결국엔 다 차함수 논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 상황에서 주저리 다 미지수로 잡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2랑 8이라는 걸 왜 줬는지 그리고 이 높이 차이 30이라는 걸 왜 줬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연습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그냥 겨우겨우 푸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끔 따라올 수 있으면 너희들 시험 문제도 무난하게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14번도 볼게요. 14번 바로 밑에 있는 거. 14번도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별표를 하나씩 치고 갈까요? 14번도 엄청나게 쉬워요. 문제 자체는.
문제 자체는 엄청나게 쉬운데 퀄리티가 좋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딱 물어보는 거지. 억지스러운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거고 여기 A의 좌표가 지금 나와 있어요. 2,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단조건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A,0이 더 오른쪽 좌표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 B 오른쪽 절편이 지금 2A다. 2A,0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을 P라고 했는데 이 P의 X좌표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지. 대칭성에 의해서 2와 2A의 상술평균인 거니까 2 더하기 2A 반으로 나눈 거 A 플러스 1이다. 이런 것까지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차함수 다루기 수업했을 때 요 예시도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평행한 두 직선 나왔지? 끝났죠? 그냥 근의 합인 거죠. 근의 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X좌표의 합이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친구 있나요? 혹시? 한번 가볍게 써볼게요. 우리가 y는 x제곱 더하기 3x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어떤 직선 두 개가 있는데 y는 x 플러스 k1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직선은 y는 x 플러스 k2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둘 간의 차함수를 분석하나 이렇게 둘 간의 차함수를 분석하나 2차함과 1차함까지가 똑같죠. 그럼 최고차계수와 1차함계수까지가 똑같다라는 건 그 차함수를 다룰 때 즉 방정식의 두 근의 합까지는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뭐 상수함까지는 똑같으면 뭐 곱도 똑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합은 항상 최고차 계수와 1차함 계수만 보는 거고 곱은 최고차 계수와 상수함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1차항, 2차항이 똑같이 생겼다면 당연히 근의 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여기 자 보세요.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2A야. 차함수로 생각했을 때 이 2차함수와 아래쪽 노란색 직선의 차함수를 봤을 때 두 근의 합이 3A 더하기 1인 거예요. 3A 더하기 1. 이 합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Q의 좌표가 3A-1이겠죠. Q의 X좌표가 3A-1, 뭐 어쩌고가 되겠지. 그쵸? 이렇게 더한 것도 3A 더하기 1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 요놈 하고요. 요놈 하고. 이 평행선과 평행한 두 직선과의 관계는 중학교 3학년에서도 나와. 문제는 요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알고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이 결국에는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다 이런 개념들만 알고 있어도 아주 당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Q에서 수분의 발을 X축에 떨궜다고 했으니까 이 아래 좌표까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X좌표 그대로 갖고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3A-1, 뭐 0이 되겠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지? PQR, R이니까 한번 그림을 간단하게 조금만 그려보면 여기 PQR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 도형에 대한 태도를 조금 잡고 갑시다. 우리 좌표에서 도형의 넓이, 뭐 길이들을 다룰 때, 넓이를 다룰 때는 여기는 뭐 밑변 같은 걸 설정을 해야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뭐 사각형이면 가로 세로를 설정을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축과 나란한 선이 있으면 그놈을 밑변 또는 높이로 잡는 게 당연히 맞겠지. 이런 삐딱한 선들을 밑변, 높이로 잡으려면 또다시 높이나 밑변도 대응하는 높이나 밑변도 삐딱한 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선을 밑변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수직거리, 이 X좌표의 차이를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우리 좌표에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 또는 Y축이죠? Y축과 평행한 선분 또는 X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를 1차원적 거리라고 한다. 이런 것도 수업 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걔를 왜 1차원적 거리라고 하지? 이런 것들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길이나 이렇게 생겨먹은 길이를 1차원 거리라고 해요. 1차원 거리. 왜 1차원 거리라고 하냐면 저 길이들을 구할 때는 좌표가 둘 다 필요하지가 않아. 하나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야.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이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의 x좌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x좌표의 차이인 거고, 이렇게 y축과 평행한 길이를 구할 때는 이 아래쪽 점과 위쪽 점의 y좌표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x좌표와 y좌표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1차원적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비스듬한 선은 2차원적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x좌표, y좌표가 다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알아야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기울어지는 선분의 길이는 2차원적 거리 또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너희들이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도 당연히 얘를 밑변으로 설정할 거야. 근데 그런 이유들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얘를 밑변으로 설정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다 나왔어. 높이는 끝났어요. 높이는 a 플러스 1하고 3a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지금 큰 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뺀 게 이 높이 길이가 될 거니까 써볼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좌표가 다 a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일 거고, 높이 먼저 구할게요. 얘 빼기 얘입니다. 얘 빼기 얘. 여기 R부터 P까지 요 수직거리 X좌표의 차이인 거니까 2A-2가 되겠네요. 2A-2. 여기까지 하면 뭐 그냥 A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난 이제 뭐만 구하면 돼? RQ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R이 X절편이니까 Q의 이 Y좌표가 그대로 길이가 되는 거니까 Y좌표를 구하려면 어쨌든 이 이차함수의 식을 좀 작성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이차함수식 작성을 해볼게요. fx는 지금 x절편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최고차 한계수도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개꿀 선택지죠. 여기 2하고 2a 나와 있습니다. x 마이너스 2고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설정해주면 끝이 나겠네. 그러면 여기 이차함수의 x자리에 3a-1 집어넣은 결과가 y좌표인 거니까 3a-3 써볼게요. 3a-3 곱하기 여기서 요거 빼면은 a-1, a-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만큼이 그대로 윗변의 길이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겠고, 근데 식의 형태들이 지금 다 a-1의 실수배인 게 조금 관찰이 되는 거지. 여기 3a-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1인 거니까 요거 숫자들끼리만 좀 정리해주면 여기 3 빠지고 2 빠지면 3 될 거고요. a-1, a-1, a-1이니까 3에 a-1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쁘게 좀 정리가 되네요. 다음에 a-1의 세제곱이다. 뭐 f, s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50 넣으면 64, 3, 120 얼마야? 64 곱하기 3이네. 192가 정답이 되나요?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너희들 뭐 별로 그 식을 쓴 게 없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이 함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대수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너희들이 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번 시험 범위의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작정 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개념들을 다 집어넣고 최대한 기하적으로 분석하면서 가는 게 맞겠지. 13번, 14번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고요.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개 잘 연습하시고 차함수 그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 그것들도 계속 보세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 거니까. 내가 좀 고백할 게 있긴 한데 차함수 수업 당연히 월수반에서도 했잖아. 근데 월수반에서 조금 더 잘했거든. 그러니까 잘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월수반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더 상세하게 했는데 너희들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어차피 내가 재생목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MH1의 더 차함수 다루기, 그 다음에 TH1반의 차함수 다루기 영상이 조금 달라.
내용 똑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할 친구들은 또 보셔도 되는 거고, 뭐 얘는 몇 번이고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내용인 거니까 수능 때까지 계속 써먹는 내용인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너희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볼게요. 괜찮지? 안 빠르지? 얘들아 따라올 수 있겠지? 이 정도? 18번인데요. 18번도 안 하려고 했지만 요 얘기만 할게 얘들아. 우리 이거는 이제 뭐 공통수학 2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선행을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조금 더 당연히 문제가 풀렸겠지만 우리 공통수학 2를 나한테 지금 배웠던 친구들은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고등학교 넘어오면서부터 다루게 되는 도형 문제는 다 해석기하인 거야. 해석기하. 중학교 때 다뤘던 것들은 논증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말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이 중학교 때까지 했던 거는 좌표를 도입하지 않았고 그냥 도형의 길이와 각 자체를 가지고 그 도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던 게 논증기하인 거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전부 다 해석기하로 가는 건데 이 해석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증기하.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내용 플러스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전부 다 해석기하로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형을 좌표로 가꾸면 너희들이 여기 축을 그릴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들의 뭐 상대적인 위치들을 숫자로 부여할 수가 있겠지? 그럼 내가 그 점들, 좌표들을 이용해서 뭐 기울기나 뭐 방정식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길이나 각도들 같은 것도 전부 다 좌표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해석기하의 강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생각을 이제 물론 공통수학 2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좌표에서 도형을 다루고 있는 걸 보는 거잖아. 이 포물선, 직선 이런 것도 다 도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18번 문제는 사실상 공통수학 2 시험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적합하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이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P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이걸 지금 논증기하적으로 이 도형으로 바라봤을 때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좌표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식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좌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동점 P, 움직이는 점 P를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어떻게 꽂아 놓으면 될까? 나 같으면 X축을 이렇게 꽂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 P가 움직이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끔 설정을 하시면 너희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도 쉽고 P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도 당연히 쉽겠죠. 여기가 지금 4고요. 길이 자체가 4니까 내가 여기 원점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얘는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길이 자체가 4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점의 좌표는 4,4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P가 움직이는 선분 자체가 이 직선상에 있는 선분인 거니까 이 직선의 이름, 얘는 우리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인 거죠. 그래서 y는 루트 3x다. y는 루트 3의 x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강점이 있어? 내가 무조건 좌표를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너희들이 왜 좌표를 도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럼 얘가 P가 좌표가 부여되는 거야. 좌표가 여기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니까 내가 x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설정을 해두면 이게 우리가 이차함수의 움직이는 점 이런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했었잖아. a라고 설정해놓으면 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y좌표가 루트 3a로 표현이 되는 거고, 문자 한 개만 써가지고 이 p의 좌표를 설정했죠. 물론 얘는 내가 스스로 좌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뭐를 좀 지셔야 되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요 a는 지금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a라는 좌표 미지수를 도입하는 순간 0 이상이고요.
x좌표니까요. 4 이하까지만 움직인다. 요런 제한 범위를 걸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PA하고 PP 여기가 A였네. PA와 PB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마무리해볼게. 자, PA 길이는 이제 표현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좌표를 도입하는 순간 뭐 얘는 지금 얘랑 얘랑 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필요도 없지. 닮음이죠 그냥. 이렇게 쓰면 지금 1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가 삼각형이에요. 60도였다는 얘기인 거고 1대 루트 3대 2고 지금 요 길이가 내가 A라고 잡아놓은 거니까 좌표를 A라고 쓴 순간 잡아놓은 거니까 요 길이는 2A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요 길이도 다 지금 루트 3A인 거여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의 제곱이다 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 지금은 닮음을 가지고 B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2A라고 처리해 주셔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PA의 제곱은 일단 끝났어요. PA의 제곱은 2A의 제곱인 거니까 4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PB의 제곱 요 길이 P부터 B까지 연결한 요 길이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얘는 지금 당장 닮음을 가지고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좌표를 도입하면서 요 밑변과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4에서 A를 뺀 만큼 얘가 4-A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그대로 루트 3A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4-A의 제곱 더하기 루트 3A의 제곱이 결국엔 PB의 제곱이 될 겁니다. 지금 P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PB의 제곱 자체를 그냥 써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야 얘들아. PB의 제곱은 4-A라는 놈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3A라는 놈의 제곱이다.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놈에 물어봤다면 최소값을 물어봤겠지. 이거 지금 최소값 맞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A에 대한 2차식 나올 거고 제한범위 딸려 있으니까 최소값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최소값을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계산은 너희들이 마무리하세요. 이 두 개 더해서 A에 대한 2차식 세우고 제한범위가 딸려 있으니까 항상 대칭축이 들어가는지 체크하시고 들어간다면 대칭축 꼭지점에서의 y좌표 값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적어놔야 될 건 뭐 이런 필기 뭐 풀이 과정도 중요한데 이걸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고등학교 때 도형을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 얘인 거야. 해석기하예요. 좌표로 도형을 가지고 들어온다. 좌표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대로 분석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좌표가 안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새겨 넣으면서 최대한 이 좌표들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X축과 Y축을 설정하시면 이 점들의 특징적인 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다 값으로 부여가 되는 거니까 우리 길이나 기울기, 뭐 각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좌표 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태도를 간직하고 계시고요. 사실상 공통수학 2 내용이기는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1학기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익혀줍시다. 어렵지 않은 내용인가요? 마지막 19번을 볼 건데요. 19번은 쌤이 손풀이 만들어준 거 있잖아. 손풀이 만들어준 거. 너희들 손풀이 만들어준 거 갖고 다니니? 뭐 당연히 갖고 다녀야 돼. L파일 다들 챙겨 다닐 거니까 거기에 끼워져 있어야 되겠지. 거기 우리 기억날 거예요. 분당고 문제 요거 뭐 이렇게 생겼던 거 해가지고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하고 K 이 K라는 변수가 Y 절편의 역할을 하면서 K 값을 바꿔감에 따라 뭐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여기를 지날 때 뭐 접할 때 여기 아래에서 접하고요 여기 접할 때 지날 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이 관계를 살폈던 문제 있죠? 19번이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유형들을 풀어나갈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들을 거기다가 좀 주저리 잘 정리를 해뒀잖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손풀이에 다 적어놨으니까. 우리 거기에 지금 변수가 들어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방정식 때 식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뭐 x제곱 더하기 뭐 어떤 뭐였지? 마이너스 9 이런 놈의 절대값 얘랑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k 뭐 이런 거의 관계를 보는 거였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x도 어쨌든 변수인 거고 뭐 미지수지만 변수인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값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k도 변수인 거야. k도. 그래서 내가 요 변수랑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방에 관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맨 처음에 좌변함수, 이게 원래는 다 왼쪽으로 넘겨져 있는 방정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얘를 좌변함수와 우변함수로 적절히 분리를 해내셔야 돼. 근데 내가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납득을 좀 나름대로 채널을 나서 시켰던 것 같아. 좌변과 우변이 전부 다 내가 분석할 만한 난이도가 되게끔 찢어내는 거야. 얘는 어차피 여기는 지금 얘가 K가 변하니까 계속 높이를 바꾸는 직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끽해봤자 직선이기 때문에 분석할 만한 거지. 그 다음에 왼쪽은 아예 뭐 미지수 변수가 x밖에 없으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이차함수로 그려질 거고, 그래서 좌변함수와 우변함수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특수한 상황들, 접하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경계점들, 특징점들을 지나는 순간이라든지 그런 순간에서의 K값을 분석해 나가면서 그 K값을 경계 삼아서 전후로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한번 한 이유는 복습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예요. 19번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미리 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 19번 문제 같은 거를 제대로 푼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나 봐. 실제로 어렵지. 아직까지 너희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도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 3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야? K가 변수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이는 그런 숫자다라는 얘기인 거야. K는. 분자인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로 나와 있잖아. 고정되는 값이 아니고 상수가 아니고요. 범위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K가 자기 모습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바꿔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실수 K 값에 대해서 방정식이 나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 X의 범위, 이 방정식에 해의 범위를 구하래. 근데 왜 보통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지 해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안 하잖아? 왜 범위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변수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 K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모습을 바꿔가면서 이 방정식도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 방정식의 해도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면 즉 여기에 하나의 등식에 x랑 k가 엮여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요. x랑 k는 일단 종속 관계이긴 합니다. 하나의 등식에 엮여 있죠. 그럼 어쨌든 k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서 x도 결정이 된다는 거야. 서로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 인디펜던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디펜던트 관계인 거죠. 종속 관계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분담고 때 내가 해설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까지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얘도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얘도 그에 따라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 물론 종속관계이긴 하지만 K가 모습을 바꿈에 따라서 X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X 값이 될 수 있는 게 하나의 값이 아니라 당연히 K에 대응하게끔 어떤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우리 또다시 분할고 문제에 그 논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얘 자체는 지금 변수가 두 개나 있는 거고요. 물론 엮여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이걸 하나의 함수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거 왼쪽에 있는 거랑 X축과의 관계로 항상 X축과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중난이도까지 문제들은 그냥 다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X축과의 관계로 보면 편하니까 어차피 좌변에 있는 함수도 결정되어 있는 함수도 나올 거니까 그랬던 거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방정식을 함수로 끌고 갈 때는 좌변과 우변을 다 분석할 만한 난이도로 분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상위의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이 왼쪽이 2차 함수인 건데 이 K가 바뀌니까 축이 바뀌고 꼭지는 바뀌어. 그럼 이거를 하나의 2차 함수로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이 뭐 이렇게 그렸다가 뭐 이렇게 겹쳐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몇백 개, 몇천 개, 무한 개의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움직이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우리 실력 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로 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2 그리고 k가 들어가 있는 항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k로 묶었을 때 2x-1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라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어 지금. 그럼 뭐 2까지도 넘겨가지고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좌변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결정된 2차 함수인 거고 얘는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어차피 어쨌든 k랑 x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뭐 직선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곱해져 있고 이게 k가 기울기는 아니지만 이 k가 기울기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상수항에도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k는 기울기의 역할을 하면서 y 절편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런 놈인 거야. 그럼 어쨌든 이 직선도 결정된 놈이 아니라 k가 바꿈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분석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만한 난이도가 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잘 봐봐. 좌변에 있는 거. 이 k로 묶어낸 식을 보면 우리 항등식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항등식 얘기. 내가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잠깐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y는 k의 2x- 지금 얘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내가 우변에다가 얘를 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걸 봤을 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도 공통수학 2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는 하지만 얘가 지금 중간고사법에 나온 문제잖아요. 이 뿌리 자체가 항등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얘를 방정식의 형태로 써볼게요. 2x-1 그리고 y를 넘겨서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써보면 같은 식이야. 같은 식. 얘는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인 거고 얘는 한 변으로 x랑 y를 다 몰아넣어서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이게 k 값에 대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항등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 얘는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즉 k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모습을 바꾸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습을 바꾸던 간에 무조건 여기가 0 되는 지점, 여기가 0 되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0 되게 하는 순간이 x가 2분의 1인 거고요. 이쪽이 0 되게 하는 순간이 y가 0이란 얘기인 거니까 지금 이 직선은 k가 어떤 값을 가져도 2분의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 그게 항등식의 논리로부터 나온 정점의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공통수학 2에 가면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봤을 때 이 직선은 k 값이 뭘 갖든 간에 2분의 1,0이라는 그냥 위치가 정해져 있는 고정된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함수도 그릴 수가 있어지는 거야.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참고로 그래서 얘를 2분의 1,0이라는 게 얘를 저 우변 함수의 정점이라고 불러요. 정점, 동점 어려운 얘기 아니지. 동점은 움직일 동자고요. 얘 정점은 정지할 때 정자인 거예요. 멈춰있는 점이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동점은 아까 우리 이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P 같은 거를 동점이라고 부르는 거지. P는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분담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하지. 문제 자체 난이도가. 그럼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고 이거 좌표를 더 입혀볼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2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기 0,1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간략하게 그려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좌변함수야. 좌변함수. 방정식을 분석할 건데 저 방정식 자체를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변함수도 그려볼 건데 우변함수는 당연히 우리 분담부 문제처럼 k 값이 바뀌면서 직선도 계속 바뀌어. 그렇지만 어디를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지? 우리 여기를 대충 2분의 1, 0이라고 찍어볼게요. 2분의 1, 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럼 아까 k의 의미가 뭐였어? k는 기울기의 일부 역할도 하면서 y절편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 0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 k는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저 오른쪽 직선은 계속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가 관계를 살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또 직선과 곡선의 관계를 보는 거죠. 특수한 상황부터 먼저 한번 관찰해 볼게요. 여기 요 점을 지나면서 k가 어떤 값일 때 여기에 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순간을 먼저 특수한 상황을 관찰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그림 관계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에 접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접점을 여기 정도의 접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 순간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맨 처음에 방정식에다가 판별식을 그냥 때려버리면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k의 x 더하기 k 플러스 2 k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저 두 개의 두 개의 함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방정식인 거니까 여기다가 접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궁금해서 판별식을 한번 때려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인 거니까 k 값이 1일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2일 때 그럴 때 접한다는 얘기야. 왜 두 개가 나왔지? k 값이? 접하는 순간이 두 순간이 있으니까요. 이때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에 접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게 이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4일 때 또다시 접한다라는 건데 그게 여기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접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 자체가 여기 밑으로 좀 써볼게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자체가 이게 k가 2일 때라는 거를 알아낸 거고 특수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상황인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k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인다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우리 특수한 상황을 봤으니까 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제 분석이 끝난 거예요. 여기 접하는 순간이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얘기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정점을 지나면서 이 왼쪽 편이랑 접하는 순간에서 출발을 해서 k가 점점 커질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 쪽에서 완만해지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수로 바뀌면 우상향의 직선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가 2인 거니까 3까지 가면 얘보다 조금 더 가파라지는 순간까지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림 하나 써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까지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까지. 얘가 k가 3인 순간이라고 할게요. 3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k는 이 오른쪽에서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 더 가파라진 상태까지 간다는 얘기고 위에 접하는 순간이니까 당연히 여기 위에 이참수와 한 번 더 만나겠지. 여기까지 만나게 될 겁니다. 접하는 순간보다 가파라졌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로 위치 관계가 설정이 되겠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직선이 여기를 정점으로 삼아서 이렇게까지 돌아간다는 얘기야. k 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임에 따라 이 직선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저 방정식의 실근 x의 범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어쨌든 방정식의 실근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노란색 선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이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해왔으면 좋겠고, 분담고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k 값이 3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해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k가 이제는 3일 때야. 접하는 순간은 미리 체크를 해봤고, k가 3까지 된다라고 했으니까 3일 순간에 이 교점들이 어떻게 찍히는 건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답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답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3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 나오면서 k가 3인 순간에 교점의 x좌표가 이거 x-1, x-5니까 1하고 5가 나오는 거죠. x는 1하고 5가 나오면서 대응하는 y값까지 한번 구해보시면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3, 5 집어넣으면 5,27이야. 그래서 k가 3인 순간에 저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의 교점의 좌표는 1,3 하나랑 5,27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찍어볼게요. 이제 여기를 알아야 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1,3이라고 얻어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또다시 만나는 점이 얘가 5,27이다. 특수한 상황들을 다 분석, 경계점들, 접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이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이면 여기 왼쪽 초록색부터 빙글빙글 돌아서 노란색까지 이렇게 돌아서 움직이면서 요 하얀색 2차 함수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정답으로 적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 답을 이제 써볼게요. 답은 자 여기에 우리 잠깐만 이거 접점 아직 아까 구해야 되네. 이것도 지금 여기도 답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k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었지? k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 실제로 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 한 김에 뭐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조금만 앞선으로 갈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여기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씩 나와가지고 x좌표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은 3이다. 이게 왼쪽 접점의 좌표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다. 그 다음에 요 2일 때는 2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식은 0이다라고 나와서 요 접점의 x좌표가 2, 어쩌고가 들어가는 거고, 뭐 함수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은 4 더하기 2니까 2,6이 된다. 이게 여기 어딘가에 있는 여기 접점의 좌표가 되겠죠. 2,6. 여기까지 해야지 이제 진짜로 완벽한 분석이 끝나겠네요. 그럼 이제 정답은 어떻게 쓰면 돼요? 정답은 저 방정식의 실근은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써보세요. 이건 뭐니까 일단 여기서 요 왼쪽에서 딱 접하는 순간부터 출발했지? 답 하나가 일단 나와요. 마이너스 1 찍고 갈 거고, 따라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양수로 바뀌면 따라서 더 이상 안 만나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이 접하는 순간 2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2,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2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서 여기 잘 봐봐. 이 접하는 순간에서 이제 k가 3까지 되면서 노란색까지 계속 가파라지는 거잖아. 이 변화를 관찰하시면 결국에는 이 표현을 기억해요. 이만큼의 곡선을 다 긁으면서 지나가는 거지. 그렇죠? 접하는 순간에서부터 노란색까지 가면서 요 곡선의 일부분 요만큼을 다 건드리면서 긁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1부터 5까지 다 된다는 얘기지. 1부터 5까지 다 된다.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교점의 x좌표가 될 수 있는 그 x값의 범위 마이너스 1 그리고 1부터 5까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좀 이해했나 이거 가자. 여기에서 초록색에서 2인 순간에서 k가 3인 순간에
이렇게 점점 가파라지면서 이 곡선의 여기 1부터 5까지 이 곡선을 다 긁고 지나가는 거니까 지금 1부터 5까지는 다 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값이다라는 얘기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긁어간다.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점에서 한 번 닫고서 더 이상 안 만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딱 그냥 범위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부터 5까지가 또 다시 정답에 들어갈 거고, 그런 얘기죠. 할만한가? 뭐 말인지 모르겠나?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괜찮지? 그치? 너희들이 뭐 스스로 이 정도까지 지금 당장 못 풀어도 돼.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중간고사에 뭐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건데 내가 얘를 왜 굳이 하냐. 분당고 때도 그렇고 분당고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어쨌든 이 뿌리가 되는 내용은 항등식이긴 했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이 2분의 1,0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통수학 2를 배우지 않았다면 좀 하기 쉽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는 뭐 좀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좀 어렵게 된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개념들을 뭐 선행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완벽하게 풀어내기를 요구하는 건 아닌 거고, 이 흐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왜 좌변함수와 우변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절대로 얘를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x랑 k가 지금 다 변수의 역할을 하고 뭐 종속 관계인 거고,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로 쪼갠다. 그런 다음에 이 관계,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내가 범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되는 순간들, 특수한 상황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직선과 곡선의 특수한 상황은 결국 접하는 거, 경계점을 지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3차, 4차까지 나오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지금 끽해봤자 2차랑 1차밖에 안 하잖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직선과 곡선은 접하는 순간, 경계점을 지나는 순간, 이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거기에서 살짝 더 커지면, 살짝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잘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풍문고를 좀 마칠 건데요. 마지막 100페이지에 거기 뒤쪽에 있는 20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일단 넘길게요. 요거 우리 그 근의 분리, 탄축함 했던 거 기억나는 거지? 뭐 수업은 다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산별식 조건, 축의 위치 조건, 함수값 조건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1,3이 가운데에 낑겨 있게 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모의고사 프린트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